영화 킹스맨의 리치몬드 발렌타인처럼 전세계의 인터넷을 깔겠다는 사람, 화성 갈끄니까의 주인공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요. 일찍이 스타링크라는 이름으로 마치 전봇대를 따닥따닥 깔던 수십 년 전 대한민국 도심처럼 하늘에 인공위성을 빼곡하게 박아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프라가 사라진 우크라이나는 스타링크를 이용하여 우크라이나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는데요. 아이폰 시리즈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비상위성망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위성통신의 시대가 개막된 지금 위성 인터넷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시죠. 위성통신은 대기권 밖 지구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위성을 이용해서 지구 지표면에 있는 특정 지점으로 무선으로 정보를 송수신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성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의 시작은 1964년 8월에 발사된 정지위성 싱콤 3호를 이용한 도쿄올림픽 생중계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세계 곳곳의 서버와 기지국 그리고 내 근처 와이파이 공유기까지 유선으로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대륙간 어마무시하게 두껍고 긴 해저 케이블들이 거미줄처럼 놓여져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죠. 결국 우리는 바다 밑에 깔린 해저 케이블들을 통해 이곳저곳의 정보의 바다를 돌아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휴대폰의 경우 지상 곳곳에 기지국이 깔려 있어 휴대폰과 기지국, 기지국과 기지국 간의 통신을 통해 무선 통신이 가능한데요. 이와 비슷하게 위성 인터넷은 지상의 기지국과 인공위성 사이를 케이블 대신 전파를 사용하여 무선으로 통신하게 됩니다. 위성 인터넷의 장점은 케이블 방식보다 좀 더 넓은 범위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일명 통신 커버리지가 넓다는 것인데요. 이동통신 기지국의 경우 넓으면 수 킬로미터를 커버하게 되는데 하나의 위성이 커버하는 면적을 보자면 스타링크와 같은 저궤도 위성의 경우 지구 면적의 약 2%, 정지궤도 위성은 약 34%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블을 직접 연결하기 어려운 바다 위, 고산지대, 하늘 같은 곳에서 사용하기 좋은 방식인 위성 인터넷은 지상의 자연재해로부터 영향을 덜 받는다는 장점도 있죠. 위성과 사용자가 연결이 되면 위성은 가까운 기지국과 데이터를 주고받는데요. 만약 기지국이 없는 경우엔 위성에서 위성으로 위성 간 링크를 통해 기지국과 연결이 가능한 위성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죠. 이때 한 위성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정지궤도 위성이라면 위성의 범위가 넓어 걱정이 없습니다만 중궤도 저궤도에서는 위성의 고도와 지구가 가까워지면서 위성이 지구 주변을 공전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데요. 마치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이산저산 위에 있는 기지국들의 커버리지를 통과하는 핸드오버 방식처럼 위성이 통신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생기면 가까운 위성으로 핸드오버하는 방식으로 연결을 유지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으로 가득 찬 위성 통신의 가장 큰 단점은 전송 지연이 문제인데요. 정지궤도 위성을 이용하는 경우 실제로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데에만 시간이 걸리면서 수백 밀리세컨드의 지연 시간이 생깁니다. 현재 스마트폰의 LTE, 5G와 같은 모바일 이동 통신이 수십 밀리세컨드의 지연 시간으로 사용 중인데 갑자기 수백 밀리세컨드의 지연 시간을 갖게 되면 역체감이 장난이 아니겠죠.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나타난 아이디어가 스타링크와 같은 저궤도 위성 통신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통신 위성의 궤도는 크게 정지궤도, 중궤도, 저궤도, 몰니아 궤도가 있는데요. 가장 커버리지가 넓고 경제적인 궤도가 정지궤도인 것은 고도가 35,786km로 적도를 따라 지구의 자전주기와 같은 공전주기로 지구를 도는 궤도입니다. 항상 하늘에 고정된 위치에 있는 것처럼 관측되는 게 특징인데 이론적으로 이 궤도로는 세대의 위성만으로 극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구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같은 위치에 있고 높이 있는 만큼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통신 위성뿐만 아니라 여러 관측 황법 목적 위성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우리나라 천리안과 무궁화 위성들이 위치한 궤도이기도 합니다. 이보다는 낮은 고도를 가지는 중궤도는 2,000에서 35,786km 사이로 이 고도에서 적도를 따라 공전하는 궤도로서 이 중궤도를 타는 위성으로는 대표적으로 GPS, 글로나스, 갈릴레오가 있죠. 요즘 주목받고 있는 궤도인 저궤도는 이보다도 더 낮은 200에서 2,000km 고도인데요. 중고궤도에 비하여 지구 표면과 가깝기 때문에 전파가 왕복하는 절대적 거리가 줄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수십 밀리세컨드로 줄어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가 낮아질수록 한 대의 위성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게 되죠. 따라서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선 더 많은 위성이 필요해지는 거죠. 더 많은 위성이 필요한 대신 지구와 거리가 가깝기에 소형 위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정지 궤도 위성은 1톤 이상의 무게를 가진 대형 위성인데 정지 궤도가 위치한 거리도 지구에서 멀다 보니 무거울수록 우주로 보내지는 발사 단가가 높아집니다. 또 지구와 거리가 먼 곳에서 작동하기에 고성능 장비를 사용하여 제작 단가도 더 높아지죠. 하지만 저궤도로 500kg 이하 소형 초소형 위성을 사용하여 제작 단가가 낮은 수십 대의 위성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한 번에 여러 대를 함께 발사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위성 인터넷을 제공하는 게 스타링크가 처음은 아닙니다. 해외여행으로 비행기를 탈 때 가격이 사악하긴 하지만 비행의 지루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가 일찍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나 다양한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인터넷보다는 주로 위성 전화와 같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였죠. 아이폰 14 시리즈에 추가된 기능인 위성 긴급 SOS 기능은 글로벌 스타 위성을 사용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위성 통신 서비스가 이리듐과 인마셋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인마셋을 기내 인터넷 서비스로 사용 중인데요. 인마셋은 극지방을 제외한 커버리지가 좋아 외항선에서 많이 사용되고 이리듐은 넓은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죠. 인마셋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최대 492kbps의 속도에 킬로바이트당 9원인데요. 5G보다 느린 LTE의 우리나라 평균 속도가 151.92mbps이니 300배 정도의 속도 차이가 나죠. 많은 나라들이 가격대가 더 저렴하면서 이보다 빠른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오지나 인터넷 인프라가 없는 곳을 포함하여 항공기 외항선 크루즈에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스타링크와 원웹, 카이퍼 프로젝트 등이 기존 느린 속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 저궤도에 수백 수천의 위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2020년 11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링크는 2023년 5월까지 4,340개의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발사했습니다. 지표의 기지국과 물리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지연 시간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죠. 테스트에 따라 다운로드 30에서 70mbps, 업로드 4에서 20mbps, 지연 시간 30에서 100ms 정도로 보였는데 기존 위성 서비스보다 매우 빠릅니다. 스타링크가 목표로 하는 1GBps 20ms가 된다면 현재 유선 광 케이블 방식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죠. 위성의 고도가 낮아질수록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은 더 좁아지는데 지구 저궤도에 위치한 하나의 위성이 커버할 수 있는 지표 면적은 2% 미만인데요. 그래서 스타링크는 저궤도에 위치한 대신 총 42,000여 대의 위성으로 전 지구를 커버해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스타링크의 위성은 3가지인데요. 스타링크의 위성은 공통적으로 부피를 줄이기 위해 납작한 형태이며 단순화시키기 위해 단일 태양 전지판을 사용했습니다. 발사 프로젝트는 모두 끝났고 현재 주 스타링크 위성인 젠 1.0과 1.5는 260kg, 295kg 소형 위성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레이저를 이용한 위성 간 광 링크를 통하여 기지국이 없는 지역에서도 위성 간 통신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는 젠 2.0 미니가 궤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기존보다 더 나은 안테나와 위성 간 레이저 링크 하드웨어가 탑재되면서 무게가 무거워졌으며 T-모바일 안테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물리적 거리는 장비의 소형화와 연결됐는데 전파를 받을 안테나의 크기를 줄일 수 있고 여러 부품을 상용 부품을 사용하여 단가를 낮추어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함이죠. 또한 소형화되면서 발사 시에도 우주선에 수십 대를 넣어 우주에서 사출하는 방식의 운영이 가능해지는데 즉 여러 대를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어 쏘고 문제시 대체하는 방식으로 군집 운영이 용이해지죠. 스타링크 외에도 지구 저궤도 소형 위성의 경제성이 주목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천문연구원의 도요셋, 카이스트 아스트리스, 서울대 스누글라이트, 연세대 미먼 같은 소형 위성들이 만들어지고 스타트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게 4.2kg, 약 30cm의 너비에 피자박스 같은 위상 배열 안테나와 셋톱박스가 필요합니다. 안테나에는 각도를 틀 수 있는 모터가 탑재되어 있고 셋톱박스는 와이파이를 제공하는데요. 내부는 외부 전파를 막기 위한 금속 실드가 있고 실드 내부에서는 기판과 작은
작은 안테나 1280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눈 또는 얼음으로 사용 불능에 빠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자동으로 눈을 녹이기 위한 히팅 기능도 있죠. 안테나가 접시형이 아니라 평평한 모양인 이유는 전파의 회절 현상을 이용한 위상 배열 안테나이기 때문인데요. 하나의 안테나는 모든 방향으로 전파를 보내지만 안테나를 주변에 추가로 배치하여 전파를 발생하는 타이밍을 조절하면 특정 방향으로 신호 강도를 높게 가져갈 수 있죠. 이 방식으로 물리적 각도의 변경 없이 신호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구 저궤도에 있는 스타링크 위성의 속도는 약 27,000km/h로 안테나가 통신하기 좋은 100도 정도 각도를 4분 정도면 지나갈 만큼 상당히 빠릅니다. 이 속도를 기존 접시형 안테나의 모터로 위성을 추적하게 되면 모터의 내구도가 오래 버티기 어렵죠. 안테나의 추적 속도와 내구도를 봤을 때 위상별 안테나가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링크 안테나는 이 방식으로 1280개의 안테나로 빠르게 이동 중인 위성을 찾고 찾은 위성 방향으로 전파를 정확히 쏠 수 있는 것이죠. 이전까지 위성 통신은 100대 미만의 위성을 사용했는데 이리듐은 70개의 위성을, 인마셋은 11개의 위성을, 글로벌 스타는 52개의 위성을 운영 중이었죠. 하지만 위성 인터넷망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스타링크는 약 4,500여 개, 원웹은 약 600여 개의 위성을 저궤도에 운영 중입니다. 지구 저궤도에 많은 수의 위성이 올라가게 되면서 충돌 위험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게슬러 증후군에서 말하듯 지구 저궤도가 너무 높은 밀도를 갖게 되면 물체들 간 충돌이 발생하고 여기서 나온 잔해로 연속적으로 충돌 가능성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어 궤도가 잔해들로 가득 차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실제로 2020년 11월 허블 우주 망원경을 스쳐 지나가는 일도 있었고 2021년 7월 중국의 탱궁 우주정거장이 2차례 위성을 피해 회피 기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가 바로 스타링크 트레인이라고 부르는 위성들이 빛 반사를 일으키며 줄지어가는 현상인데 이리듐 위성도 안테나의 빛 반사로 인한 이리듐 플레어라는 현상이 있어 안테나의 위치와 각도를 바꾸어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타링크 트레인은 한두 대가 아닌 수십 대가 한 번에 나타난다는 데 문제가 있었고 전문학자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요. 현재는 위성에 색을 입힌다거나 차양막을 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결 방법을 찾는 중이죠. 앞으로 스타링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위성을 저궤도에 올리면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도 많이 들고 이슈도 많은 위성 인터넷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있을 텐데요. 현재 전 세계의 60% 정도의 인구가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공급이나 통신 네트워크의 활용 측면에서 소외받던 곳들이 정보 격차가 줄어들고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만나게 되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사회 인프라가 박살난 재난 상황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하죠. 자율주행, UAM, 드론 등 많은 기술들이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LTE, 5G와 같은 이동통신망이나 와이파이, 블루투스, UWB 같은 망을 사용하면서 만나는 한계를 공간의 제약이 덜한 위성 인터넷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수많은 별이 총총 박힌 밤하늘을 보며 감성에 젖어 있던 중에 내가 보고 있는 저 반짝이가 스타링크 위성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는 갑자기 잊고 있었던 도지코인 폭망을 추억하며 왠지 모르게 머스크 형한테 또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며 깊숙한 곳으로부터 뜨거움이 차오르는 것을 억누르고 있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